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6월 2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늘 0.84%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14%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자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했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350억 가량, 기관이 900억 가량 매도하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300억 가량, 기관이 한 350억 가량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짙은 하루였네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자,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도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6월 30일 날 PC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PC 지수. 이게 뭘 뜻하냐면은 5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 지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띄워요. 통화정책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기조를 띄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CPI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CPI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도 의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발표를 앞두고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눈치 보는 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조금 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로는 상승률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수치가 나올 예정인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인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인지, 하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7월 달에 FOMC가 열리잖아요. 7월 달에 FOMC가 열리는데,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의 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1분기 GDP도 나오고요. 뭐 7월 1일에는 6월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다양한 이 경제 지표들이 나와요. FOMC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표 발표 이후의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발표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눈치를 보는, 좀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다가 소폭 뺀다거나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최근 반등의 외국인 기관도 최근 반등에 따라서 소폭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죠. 소폭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나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합권을 중심으로 뭐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루였고, 뭐 사실 저는 오늘자 움직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감을 갖고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만은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변동성이에요. 하락폭이 막 4%씩 나오고 상승폭이 막 3%씩 나오고 4%씩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국면인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방향성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게 정리가 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에도, 계좌를 관리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모두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2분기 실적이 얼추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구간들인데, 사실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하향이 되고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하향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 낙폭주라고, 시장 올라오면 무조건 따라 올라올 거라고 낙폭주를 사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이 이익에 대한 내용, 보시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게 투자 심리를 가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국전력 같이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한국전력이 오늘 4%가량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 전기요금의 연료비가 조정 단가가 이제 5원가량, 5원이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이라고 하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 5원의 인상 폭이 나온다고 해도 한국전력의 수익 구조가 지금 정상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된 이후 원자재 가격의 추이,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실적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OCI 같은 경우가 오늘 좀 7%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진 매물들이 오늘 꽤나 많이 유입이 된 하루였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위메이드가 이제 위메이드 맥스랑 같이 장 막판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미르4라는 게임, 미르4래. 미르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되었어요. 미르 모바일이 출시가 된 이후에 구글 매출 순위가 5위권 안에 진입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 현재 시간에도 계속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일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계속 사실은 이 테마의 연속성까지는 아니겠지만 테마 수급이 좀 계속해서 빠르게 좀 이동이 되는 흐름들이 보여요. 제가 일전에 원전 테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 테마가 좀 계속되는 강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좀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은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도 오늘 장 초반에 8%가량 좀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반납 마감을 하였고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응이 좀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을 보였는데 뭐 이제 G7 회의도 이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마감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의 일정이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우리가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별로 수급이 좀 다르게 돌아요. 지금 관련된 이슈가 빵 떠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날은 이게 가고 어떤 날은 이게 가고 어떤 날은 이게 가고 이런 순례가 좀 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관련주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